자, 그러면은 아직 조합이 좀 남아있는데 요거 85번은 간단하게 좀 설명 잠깐 좀 해볼게요. 85번은 뿅뿅뿅 뿅뿅뿅뿅. 자, 요 85번 답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모양 안에서 한번 좀 잠깐 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평행사변형 개수 중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평행사변형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쵸? 1, 2, 3, 4, 5. 5개 중에 2개 골랐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그쵸? 원래 기존의 평행사변형 고를 때는 5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이렇게 골랐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서 2개 고른 게 왼쪽, 오른쪽 고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걸 포함하려면 왼쪽 선은 둘 중에 하나로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로 잡아줘야 되고, 오른쪽 선은 이제 3개 중에 하나로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번과 4번을 골랐다. 그럼 얘는 지금 요 상태가 되겠고, 그럼 뭐 마찬가지로 상한선, 하한선은 이제 이렇게 중에서 하나 고르는데 무슨 뭐 A랑 C를 골랐다. 그러면 C, A를 골랐다 그랬을 때 이런 사각형이 되겠죠.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2. 그죠? 2, 3, 2, 2. 그래서 24개 평행사변형이 지금 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저기 그 85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저거는 그냥 나중에 숙제로 풀어보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번에는 호호호호. 모양 좀 이상한 걸로. 호호호호. 자, 이거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거 포함하고 있는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포함하는 평행사변형 개수를 한 번만 세봅시다. 자, 85번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모양을 조금 이상하게 해놨어요. 근데 뭐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왼쪽 오른쪽 위아래만 뽑으면 되니까. 직접 한번 뽑아봅시다.
위아래만 보면 되잖아요. 그 왼쪽은 둘 중에서 보면 되죠. 오른쪽은 셋 중에서 보면 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중에 뽑고, 셋 중에 뽑고. 왜냐면 둘 중에 뽑으면 왼쪽 선 나오고, 셋 중에서 뽑으면 오른쪽 선 나오고. 그럼 그 사이에 얘가 껴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힌트 좀 줄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얘를 포함하는 거면은 얘보다 왼쪽에서만 선을 그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니까 오른쪽은 이 세 개 중에서 고르면 되죠. 또 얘를 포함하는 거 위쪽 선 세 개 중에서 고르면 되고, 얘를 포함하는 밑에 선은 두 개 중에서 고르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건 어떡하지? 이게 뭐지? 아, 왼쪽 선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게 아니고 왼쪽 선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직선 4개를 골라서 끼인 편의사변형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중에 선을 하나만 고르면 되겠지. 얘는 이렇게 세 개 중에 선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럼 왼쪽 선 두 가지, 오른쪽 선 세 가지. 그러니까 좌우를 고르는 게 총 6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도 둘 중에 고르면 되고, 위에도 셋 중에 고르면 되겠죠. 뭔가 좀 헷갈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요. 오케이. 요것도 얼마일까요? 저 설명 이해 안 돼, 이랬나? 그래서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아니, 하나, 둘, 셋, 넷.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그럼 좌우가 잡혔지. 그럼 상하도 잡으면 되죠. 그럼 위에서는 둘 중에 고르면 되죠. 아래는 또 넷 중에 고르면 되죠. 두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네 가지. 괜찮을까? 오케이. 오케이, 그치? 오케이, 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돼요? 그치. 그러면 어차피 이 중에 고르면 이 중에 고르면은 왼쪽 오른쪽 선 골랐고 위아래서 골랐으니까 평행사변형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유 미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둘 중에 고르면 되고, 여기는 셋 중에 고르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밑에는 둘 중에 고르면 되고, 위도 셋 중에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그냥 요게 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뭐 일일이 세도 가능은 한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쵸?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조금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만 잡으면 된다. 그쵸? 요걸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논리로 86번 같은 문제가 또 있는데 지금 얘는 조금 짧게 잡아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직사각형 개수를 구해달라. 그쵸?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얘는 일일이 다 세야 되겠네. 그쵸? 일일이 다 세야 돼요. 근데 원래 우리가 평행사변형 개수든 직사각형 개수든 어때요? 이게 애초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고르고 위아래 중에서 두 개 고른 이유가 상하 좌우 잡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직선 4개 고르느라고 한 거죠. 얘도 직선 4개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일일이 좀 들어가야 되느냐? 얘는 좌우를 나타낼 수 있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렇죠? 상하를 나타낼 수 있는 선이 4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 나오면 이제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한 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쁘지 않다 보니까 한 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곱하기로 하는 거는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면 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합의 법칙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잡았을 때 상하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나눠보자. 1번과 2번을 썼어. 그러면 1번과 2번으로 잘라놨다면 얘는 지금 셋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죠. 이때는 3C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1, 3번으로 갔다. 그럼 1, 3번으로 갔어도 이 안에서만 가야 되니까 좌우는 또 3C가 될 거예요. 1, 4번을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좌우는 어차피 3개 중에서 들어갈 거야. 1이 껴있으면 무조건 3C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 2, 1, 3, 1, 3 아니고 2, 3, 2, 4,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가죠. 그러면 2, 3 같은 경우에는 요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4번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2, 4번으로 가도. 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근데 3, 4번은 어때요? 이 안에서 들어가니까 5C네. 이거 일일이 다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안 그러면 되게 무식하게 둬야 돼서 조금 스트레스 받기는 합니다. 자, 그게 86번이에요. 그게 86번.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단 한번 숙제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결론은 노가다밖에 없다 라는 뜻이에요. 노가다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레벨 4는 일단 패스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괜찮지? 오케이. 자, 분할 분배로 가볼게요. 분할 분배. 이야, 분할 분배. 교육 과정에는 없는 분할 분배. 자, 일단 분배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분할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분할에 관련된 건 뭐예요? 그룹을 나누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명으로 3개의 조를 만들려고 해요. 6명으로 3개 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뭐 둘둘둘로 찢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명수 제한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 4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 명 2명 3명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둘둘둘 114 114에 전화하세요. 114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와, 잠깐만. 이게 그룹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기쁨 줘. 막, 아니면 뭐, 슬픔 줘. 막,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으면, 그 안에 지금 뭐, A 친구, B 친구 들어가는 거랑, 뭐, 기쁨 조에 A, B 친구 들어가는 거랑, 슬픔 조에 뭐, A, B 친구 들어가는 경우는 다른 케이스니까, 이런 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조만 짜요. 그래서 A, B, C, D, E, F를 가지고 세 개 줄을 짠다. 라고 한다면, 와, 잠깐만, 이게 A, B가 지금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가 지금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렇죠? 한마디로 순서가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되게 난감해져요. 아예 그냥 이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좀 난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구분을 안 짓죠. 구분을 안 짓는다라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고 조합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우리 조합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나열하고 순서를 없앴잖아요. 똑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나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둘둘둘로 나열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첫 번째 주. 그렇죠. 첫 번째 주에 들어갈 사람은 6명 중에 2명을 골라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A, B를 넣었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4명 중에 2명을 골라주면 되겠죠. A, B 썼으니까. 자, 그럼 뭐 CD가 들어갔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CD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EF가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동시에 만족해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고배 법칙을 쓸 텐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얘는 6명 중에 뽑힌 2명은 순서가 없죠. A, B 순서가 없는 거예요. CD 순서가 없고 EF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곱하기는 전부 순서대로 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룹 간의 순서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뽑은 2명, 두 번째 뽑은 2명, 세 번째 뽑은 2명.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게 6시 이 중에서 A, B를 뽑는 게 아니고 뭐 CD를 뽑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6명 중 2명 뽑아서 집어넣는 거는 뭐 A, B, A, C, A, D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을 테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뽑은 애가 만약에 A, B로 나왔다. 그럼 얘가 EF가 나왔다. 그럼 어때요? 조의 이름이 없잖아요. 뭐 빨간 조, 뭐 노란 조, 뭐 초록 조,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구분돼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위의 경우랑 어때요? 중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 조합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쉽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뭐 초콜릿 6개가 있어요. 뭐 가나 초콜릿, 뭐 크런키 초콜릿, 뭐 페레로 로쉐도 있고 막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검은 비닐 봉다리 3개 놓는데 검은 비닐 봉다리 3개 놓는데 가나 초콜릿이랑 크런키 초콜릿을 여기다 넣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여기다가 먼저 담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담아놓고 나니까 여기다가 A 비는 거랑 여기다 A 비는 게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분할이다. 그럼 얘는 지금 어때요? 그럼 잠깐만. 이렇게 세 그룹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을 수 있으니까 세 그룹이 뒤바뀌는, 통째로 뒤바뀌는 경우만큼 중복이 나온다. 그렇죠? 얘네 세 그룹의 순서만큼 중복이 생기니까 6개씩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개씩 빼기보다는 3개 순서로 나눠주는 게 낫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주자 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한 명 4명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한 명 4명. 1, 2, 3, 오호호.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6명 중에 1명을 집어넣어요. 뭐 A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1명 들어갔어요. B가 들어갔어요. 그럼 4명 중에 4명이 들어갔죠. 다 결국 보배 법칙이에요. 그렇죠? C, D, E, F. 자, 얘는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딱 2가지밖에 없는 거 괜찮아요? 왜? 똑같을 수 있는 게 얘랑 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6명 중에 하나 뽑는데 B를 뽑으면 중복될 수 있는 경우 있죠. 만약에 여기서 B를 뽑았는데 여기서 C 뽑았다. 그럼 얘는 중복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차피 A, D, F가 돼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A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
아유, 중복이 생겨버리죠. 이거 왜 또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6명 중에 한 명을 뽑는데 A, B 말고 만약에 C를 뽑았다. 그럼 어차피 C는 넷이 뜬 거가 하나로 갔으니까 이거 완전 다른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두 그룹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만큼만 중복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어요. 6실, 5실, 2팩분의. 와, 그럼 잠깐만, 이거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니, 저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얘만 잡으면 어차피 나머지는 한 명 한 명 하면 되잖아. 6시4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6시4로 잡아도 됩니다. 왜? 6명 중에서 한 그룹이들 4명을 뽑아놓으면 나머지 그냥 혼자 놓으세요.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6명 중에 혼자 그룹을 설정할 2명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최대한 안 쓰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근데 얘는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분할로 가야 돼요. 얘는 3개나 되니까. 괜찮죠? 그리고 얘는 그나마 한 명 한 명이니까 괜찮은 거지. 이게 2명, 2명, 3명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차피 분할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1명, 2명, 3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쟤는 생각해보니까 명수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1명조, 2명조, 3명조. 명수가 다 달라요. 그럼 얘는 지금 6시에 뭐 1명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2명 넣죠. 뭐 B, C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3명 넣죠. D, F.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고배법칙 들어가는데 중복이 있나요? 여기 A 말고 딴 거 뽑는 순간 일단 무조건 달라요. 그렇죠? 무조건 A를 뽑는 경우 중에서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얘를 A를 뽑았다 그러면은 위에 거랑 똑같으면 얘가 또 B씨 뽑아야 되는데 그럼 완전 똑같은 거죠. 다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 같은 거. 자, 그래서 얘는 나눌 게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시, 5시, 3시, 3. 근데 뭐 솔직히 2시나 3시, 3 이런 건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전부 다요. 이게 전부 다. 오케이. 알았어. 이게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문제 풉시다. 자, 일단은 너무 쉽겠지만 90번, 91번. 했는데 잠깐 해볼게요. 1분만. 그렇죠.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그러니까 중복이 왜 중복인지만 알면 됩니다. 푼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오케이. 그죠? 90번이 요거였죠. 60까지. 그쵸? 그 다음에 91번이 요거였죠. 15가지. 그쵸? 그래서 요렇게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96번 한 번만 해볼게요.
그죠? 뭐 선생님이 이미 기준으로 잡혀서 얘는 사실상 뭐 분할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선생님이 한 명인 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두 명인 조. 그럼 선생님이 한 명인 조에는 어느 선생님인지 일단 골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을 3명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두 조는 인원수는 똑같은데 어차피 선생님 명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 같은 조가 또 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 중에서. 나눌 게 없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애초에 선생님이 한 명인 조랑 선생님이 두 명인 조를 구분하는 순간 얘네 둘은 중복이 아예 안 생겨버려요. 그렇죠? 아예 안 생깁니다. 그죠? 같은 수가 아예 없으니까 선생님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4명, 4명이라고 해서 꼭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힘들긴 합니다. 자, 된 친구들은 잠깐 다른 것 좀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자, 선생님 한 명, 그렇죠? 한 명을 골랐어요. 3시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 선생님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생 3명을 넣어주면 되니까 5시3. 그쵸? 무슨 뭐 A, B, C를 넣었다라고 칠게요. 나머지는 전부 여기죠. 끝. 30까지. 끝. 더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뭐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 나중에 이거의 다른 경우의 수를 잡는다 그러면은 일단 3명 중에 1명 랜덤으로 다른 사람을 뽑는다. B를 뽑았다. 잠깐만. B를 뽑으면 완전 다른데. 그쵸? C를 뽑아도 안 되네? 애초에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어차피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태에서 남은 인원은 다 절로 가세요 라고 되니까 B, C, D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을 라지 A가 말고 라지 B 같은 걸 뽑았다. 얘랑 중복이 나오는지 보려고. 그 둘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도 똑같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여기 B를 집어넣어봐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B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외로워요. 그렇죠? 안 돼. 2명이니까. 오케이. 그냥 얘가 답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분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얘는 엄밀히 따지면 분할에다가 분배까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기는 해요. 엄밀히 따지면은. 기준이 잡혀져 있어서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들 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이건 뒤에서 좀 더 보다 보면 감이 좀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97번 한번 해볼게요. 97번.
그죠? 일단 파란색을 먼저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란색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랬는데 파란색 7개를 두 바구니에 나눠 놓는다 그랬는데 빨간색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최소 한 개는 들어가요. 한마디로 파란색 공은 아무리 못 들어가도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파란색이 5개, 2개, 4개, 3개 이 2케이스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같은 주머니니까. 얘는 중복이 지금 파란색이 2개, 5개랑 파란색이 3개, 4개 이거랑 이것만 맞잖아요. 그 왜 그러면은 파란색이 4개, 3개인 경우랑 그 파란색이 4개, 3개인 게 중복이야. 맞아. 그게 중복인 거지. 그러니까 이 2케이스로 나누는 이상 중복이 다 배제한 거예요. 차차차차차차 잘한다. 우와. 야, 잘한다. 자, 담당한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잠깐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앞에 걸 열심히 풀면서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자, 뭔가 일단 1차적인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모두 다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2개 주머니예요. 2개 주머니.
자, 파란색 공이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파란색 공이 2개, 5개인 경우 두 번째 주머니에서 파란색 공이 3개, 4개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란색 공이 4개, 3개인 경우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해도 되네. 그쵸? 이걸 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어차피 얘랑 중복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를 아까 앞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에러 모르겠다 그냥 냅다 해놓고서 그냥 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 써놓고 그러면 2개가 중복이네 그러면서 뒤늦게 날려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케이스를 다 써보다 보니까 중복인 걸 미리 눈치를 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빨간색 5개잖아요. 5개? 그럼 파란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하나. 딴 개는 안 되니까 그럼 여기 4개. 뭐야 그럼 끝났네. 그렇죠? 그럼 여기 또 빨간색 공이 1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 4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딱 2개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식 작은 수 들어가세요 라고 나온 상태죠. 그래서 사실상 케이스가 딱 2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문제가 빨리 풀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마저 마무리해 보니까 그죠? 얘는 7개 중에 2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5개 중에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 이쪽은 안 넣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미 넣었으니까. 자, 7C 3 곱하기 5C. 그래서 21에 5배니까 105에다가 350. 아이고 잘했습니다. 오케이. 레벨 3 치고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분할과 분배까지 한번 해볼게요. 분할과 분배. 자, 그러면 6명이 3개조로 이건 좀 초록색으로 써놓을게. 분할과 분배. 3개조를 구분해서 교실, 화장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음악실. 이 3군데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6명에서 3군데를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그룹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그냥 분배하면 되죠. 분배하면 돼요. 분배하면 돼요. 괜찮죠? 분배는 중복이 없어요. 분할만 중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를 진짜 많나? 자, 6명 A, B, C, D, E, F로 화장실, 교실, 음악실을 청소한대요. 자, 우리가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몰라. A, B, C, D, E, F 뭉탱이가 있겠죠. 학생들 뭉탱이가 덩어리가 여기는 실, 그죠? 화장실, 교실, 음악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3그룹으로 나눠봅시다. 3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자, 그 중에서 몰라 뭐 둘둘둘로 찢든 둘 하나 셋으로 찢든 찢었어요. 그러면 얘를 6명을 3그룹으로 나누는데 들어간 경우의 수가 그쵸? 뭐 둘둘둘로 찢으면 그렇죠.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으로 찢으면 요거고 하나하나 넷으로 찢으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15 60 15 90까지요. 괜찮죠?
학생 6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모든 경우가 90까지인데, 그러면은, 얘네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면 되죠. 하나씩. 그러면 얘네가, 그래, 뭐, 일단 내가 먼저 골라볼게. 나는 어디 갈까? 셋 중에 고르면 되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두 가지, 이 친구가 한 가지. 그렇죠. 그래서 3팩으로 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싹 다 더한 다음에 3팩으로 가도 돼요. 만약에 둘둘둘 찢어서 본다 그러면 둘둘둘에서 3팩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 저렇게 따지면 이걸 왜 나누는 거야? 왜 나누는 거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거를 A, B, C, D, E, F인데 몰라. 교실 청소할 사람 2명.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할 사람 2명. 음악실 청소할 사람 2명. 이라고 한다면 아까 분할할 때는 뭐예요? 여기에 조의 순서가 없죠.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분이 없으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면은 순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다르죠. 그럼 얘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교실 청소할 사람 2명? 좀 뽑으면 되겠네. A, B. 아이고, 화장실 청소할 사람 2명 뽑으면 되겠죠. C, D. 그럼 나머지 둘은 알아서 배정. 이게 답이야. 그쵸. 뭐예요? 얘랑 지금 똑같다고요. 이거. 뭐야? 그럼 나누고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쵸? 나누고 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와, 그럼 왜 나누는 거야? 왜 나누는 거야? 맨 처음에 애초에 이걸 한 거 자체가 저렇게 하고 사실 저 셋은 순서가 없어. 그러면서 3팩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같은 주머니가 아니고 다른 주머니였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사실은 같은 주머니였어 하면서 순서를 나눈 거였으니까 애초에 다른 주머니면은 나눌 필요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눌 필요 자체가. 근데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럼 뭐는 나누고 뭐는 안 나누고 이런 거 실수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지금 본 것처럼 똑같이 나오는데 교실과 음악실과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도 화장실은 청소하기 어렵잖아. 너네는 한 명이면 충분하잖아. 이쪽 4명 보내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좀 난감하다라는 거야.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뭐 그냥 일단 넣어볼까?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얘는 4명 중에 4명.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서 30까지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럼 뭐야? 그럼 얘랑은 좀 다르잖아. 그쵸? 얘는 뭐 나눠서 곱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거 그러면 답이 틀린 건 맞아요. 이게 30까지 맞아요. 쟤랑 다르죠,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30을 2로 나누면 15인데 15에다가 6 곱하면 90까지잖아요. 왜 차이가 나지? 왜 이거랑 이거랑 다르지? 왜냐면은 쟤는 이 느낌이에요. 4명이 꼭 화장실이라고 장담을 안 한 거야. 그냥 한 명 한 명 4명 나누는데 교실이 4명 될 수도 있고 음악실이 4명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4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괜찮죠?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일단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세 그룹이 그냥 알아서 그냥 순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쟤랑은 좀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먼저 하고 분배하는 경우 지금 한마디로 교실, 음악실, 화장실을 한 명 한 명 4명으로 명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얘처럼 가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일이 다 분할해 놓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걸로 99번 호잇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99번이 지금 딱 보면은 뭐예요? 한 명이 어디를 청소할지 몰라요. 그렇죠? 한 명이 만약에 어디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냥 뭐 인원수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는 모르니까 분할해놓고 그 다음에 분배하는 게 낫다라는 거야.
4번. 셋이니까 이렇게 둘만 순서 바꿨을 때 중복이 나올 수 있죠. 얘는 명수가 달라서 애초에 중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치.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7명을 3, 3, 1로 찢어냅니다. 7시 3, 4시 3, 1시. 자, 다만 이 두 그룹은 중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분배만 해주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35, 4, 2로 아니다. 이거 곱하기 그러면 3이네. 그쵸? 4, 30에 140에서 빼니까 420. 그쵸?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와! 분할 분배를 모르는데도 이걸 풀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자,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그쵸? 이 중에 3, 3, 1이에요. 자, 어디가 한 명인지 먼저 정합시다. 한 명이 청소할 장소. 한 명이 청소할 장소를 골라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냥 본질적으로 푸는 거예요. 자, 3가지. 왜? 셋 중에 한 명이 청소할 장소를 골랐어요. 여기 한 명 당첨. 미랑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3명. 여기는 3명. 그쵸? 자, 그럼 이제 과학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7명 중에 3명이죠. 그럼 만약에 ABC가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이제 음악실은 남은 4명 중에 1명이죠. 여기 답이죠. 왜 남은 사람은 어차피 미술실 청소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둘이 답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 뭐. 35에 4 곱하기 3이니까. 오케이. 자, 다만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풀면 편한데 분할 분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뇌 없이 풀기 좋아서. 진짜.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몰라 일단 분할해놓고 일단 분배하면 되지 뭐. 그러면은 진짜 실수가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근데 너무 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유사성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것까지만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넘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2번 한 번만 해볼게요. 102번.
저 1층에서 타면 1층에서 안 내려요. 잘못 탔네 하고 나가지 않아요. 2층부터 내립니다. 어허. 오케이. 아하하. 오호호호. 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7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서 7명이 탔어요. A, B, C, D, E, F, G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둘둘 셋이 이제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2명이 먼저 내리는지 3명이 먼저 내리는지는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냅다 둘둘 셋으로 분할을 일단 해볼게요. 세 그룹 7C, 5C, 3C, 3.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찢어놓고 나면은 둘은 이제 순서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 셋으로 찢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릴 층을 선정해주면 되겠죠. 뭐야? 그럼 얘는 또 고르면서 가야 되네? 고르면서 가면 돼요. 뭐 어차피 A, B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얘가 꼭 먼저 내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내릴 층이 1층 안 내린다 그랬어요. 6개 층에서 골라주니까 6가지. 그렇죠. 5가지, 뭐 4가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내릴 층이 이제 UP3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여기 그냥 답이네. 여기 그냥 답이에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3계절을 했는데 2명, 3명을 했어요. 무슨 A, B, C, D, E, F, G. 그렇죠. 여기다 내릴 층 적어주면 되지 뭐. 2, 3, 4, 5, 6, 7 중에서. 5층! 그렇죠. 6가지 골라가지고. 3층! 무슨 2층? 이런 식으로 골라준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놨죠. 사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함수로 그려놨죠. 함수에서 어차피 쓰게 될 거라서 공수2에서 함수 설명할 거를 좀 미리미리 밑밥을 열심히 좀 깔고 있어요. 익숙해지라고 좀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서 다 괜찮죠? 12,600, 12,600. 자, 쭉 넘어가가지고 딱 106번 하나 한번 해볼게요. 106번. 참 좋은 문제. 여기 레벨 3 다 좋지만 106번. 106번만 하고 대진표 한 2개만 하고 쉬었다가 갈게요.
자,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2의 6제곱은 남은 수 5개 다 더한 것보다 커요. 2의 5제곱도 2제곱, 2세제곱, 2내제곱 다 더한 것보다 큽니다. 앞에 거 싹 다 더해도 그 수보다 다 작아요. 자, 그게 이런 거듭 제곱의 특징. 자, 힌트보다 문제 정리부터 한번 합시다. 1열 2개를 다 더한 게 A1, 2열 2개 다 더한 게 A2, 3열 2개 다 더한 게 A3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네. 순서가 정해져 있네. 조합을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순서가 아예 필요가 없어서 조합을 쓰는 경우랑 이미 순서가 결정돼 있어서 뽑기만 하면 되는 경우도 조합을 써요. 미안해. 120이에요. 이거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어. 미안해. 1번 90, 2번 120, 3번 150, 4번 180, 5번 210. 망했어. 자, 근데 만약에 다른 거에 답이 있었다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자, 잘했습니다. 어우,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거 말고 분할로도 풀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따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근데 합이죠. 합? 2개야. 2개야? 뭐야, 그럼 2개 합이면 순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러면 1열의 두수, 2열의 두수, 3열의 두수합. 그럼 1열의 위아래는 무시하고요. 1열과 2열과 3열에 들어가는 수를 뽑아줘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두 개를. 잠깐만,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냥 얘를 둘둘둘 뽑아 놓으면 돼요. 왜? 아니, 어차피 여기도 두 개 들어가고, 여기도 두 개 들어가고, 여기다 두 개 들어가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일단 위아래는 배제하고, 합만 먼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둘둘 찢어 놓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여기 두 개 합이 제일 커야 되잖아. 얘 두 개 합이 그 다음에 커야 되잖아. 이러면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갈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좁아진다라는 거야. 오히려 냅두고, 어차피 둘둘둘이야? 그럼 일단 둘둘둘도 찍고 봐. 그러면 찢어 놓으면은, 그 중에 합이 제일 큰 애는 무조건 그냥 3열로 보내버리면 돼요. 나 초등학교 우리 반에 친구 중에 이름이 2, 3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2, 3은 열, 미안. 자, 그래서 얘는, 결론만 얘기하면은, 분할만 좀 써줘도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분만 이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될까? 오케이. 똑같이 나온 거 이해되지? 오케이. 빠졌어. 거기서 조금만 더. 그죠. 그럼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하를 잘했어요. 아니요, 이거 맞아. 이거 맞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육시사나 육시이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둘둘로 뽑아놓으면은, 알아서 합이 제일 크게 3열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때, 알아서 배치는 1, 2, 3열로 갔을 텐데, 아직 위아래가 결정이 안 됐어요. 하나씩 배치해서 들어가려고 한 거지?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분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어차피 그룹의 순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만 하면 되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순서를 일단 알려줘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미 둘둘둘 이 숫자들은 몇 열인지가 알아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아직 위아래 다 잡혀져 있죠. 누가 위로, 누가 아래로 가는 거지. 이 빼기 한 번만 해야 되나? 세제곱.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구나. 이거 말고
뭐냐면은 분할을 해놓고 나면은 누가 위에 가고 누가 아래로 가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해보면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합은 알아서 정리가 될 거니까 6시, 4시, 2시로 3팩. 그쵸? 일단 분할해 놓으면 3열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서 결정이 돼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아직 그죠? 누가 위로 가고 누가 아래로 가는지는 결정이 안 됐더라. 그래서 15의 8배니까 답이 12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때요? 이게 발상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에 비해서는 되게 조금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되게 좀 좋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분할 분배.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에. 와, 나는 맨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그럼 일단 2의 6제곱이 제일 크네. 얘만 있으면 무조건 3열이 제일 크네. 그래서 3열에 2의 6제곱이 있겠지. 그럼 2의 6제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두 가지. 그렇죠. 2의 6제곱. 2의 6제곱을 넣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제 2의 5제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 2의 5제곱은 그렇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문제는 2의 5제곱이 여기 있는 경우랑 여기 있는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이 3열에 2의 5제곱이 있는 거랑 2열에 2의 5제곱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선 2의 5제곱이 한 가지예요. 그렇죠? 3열에 들어가는 경우는. 자, 그러면은 뭐지? 이때 2의 4제곱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들어가겠고. 그럼 아무데나 2의 4제곱 썼다가 하면 나머지는 그냥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빼고 2의 6제곱 썼어요. 자, 2의 5제곱이 둘 중에 하나로 간다라고 쳤습니다. 그렇죠? 2의 6제곱, 2의 5제곱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그렇죠? 그럼 뭐 2의 5제곱이 나왔다 라고 친다면 나머지는 뭐 그냥 어떻게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냥 4팩 이렇게 때려버려도 되죠. 이 둘 더해도 어차피 답이 똑같이 나와요. 괜찮죠?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6, 4, 24 24 4배니까 96. 그렇죠? 더하면은 120. 그렇죠?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편한데 꼭 이걸 써야 되냐? 내가 이 문제를 겼다는 게 분할 연습해보자고 집어넣은 거라서 그냥 저쪽으로 설명한 거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은 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끝내고 행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지? 잠깐 쉬었다 갈게. 띠용. 자,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나요? 알겠어.